네, 안녕하세요. 아파트형 공장 투자연구소의 장 대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썼던 지익산업센터의 보유의 이유라는 어떤 그 칼럼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전화를 하루에 한 10통씩 받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같이 저를 통해서 투자하셨던 분들, 또 이야기를 나누셨던 분들, 또 아예 저를 모르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런 통화를 많이 드리다 보면은 물어보는 질문들 또 상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분양권 또는 완공 물건이 월세를 받아도 이자가 남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거 계속 보유해야 되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임차가 맞춰지지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고 매도되진 않지만 손해보고 팔고 싶지도 않다.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도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경험치, 그 다음에 지금의 방법, 노하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 글을 통해서 각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글을 써보게 됐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분양권 또는 완공 물건이 월세를 받아도 이자가 남지 않는다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최종적으로는 보유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사비, 토지 비용 그리고 유입되는 수요를 봤을 때 지산 단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자명한 사실인데 그 지산 단가가 오를 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르는 거에 대한 의심은 다들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버틸 수 없는데 이걸 내가 가져가야 되냐? 이게 사실은 주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2년 뒤를 봤을 때 지산 숫자는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지금 공급이 올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분양이 완료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이 완료된 게 22년 한 6월, 7월에 분양을 마무리한 것들 외에는 그 이후부터는 분양이 완판된 게 없다. 그러면 시행사들이 이거 지산을 검토를 안 하고 검토를 해도 위에 은행 PF에서 PF를 안 내준다.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로 대출을 말합니다. 지산 분양을 최대한 미루기 시작했고 20% 공사비가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 공사비, 평당 공사비를 잡으면 700만 원, 오피스 상가 공사비는 600만 원, 지상 공사비는 500만 원으로 기존 공사비에 100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럼 분양가도 거기에 한 3분의 2 정도는 올라야 됩니다. 6, 70은 올라야 됩니다. 평당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크레인 공사의 어떤 그 폐업 이런 것까지 합쳐져서 공사비는 무조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취득세 감면 정책을 폐지했다가 다시 또 진행을 하는데 예전보다 혜택이 줄었죠. 50%였다가 35%로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계속 이어질 거다. 기존 대출은 관계없지만 사업자 매출이 없는 개인 신규 사업자 대출. 예를 들면은 내가 직장인이에요. 근데 이 사업자를 하나 냈어요. 지산을 살려고. 예전에는 이 개인의 월급을 보고 이 지산 대출을 해줬는데 이제 은행들이 이 신규 사업자에 대한 대출 매출이 없으면은 대출 안 해준다는 거죠, 잔금을. 최근에 H은행 담당자분하고 제가 통화를 많이 했는데 일반 사업자 대출을 굉장히 강하게 막고 있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거기서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3년 전에. 근데 그때는 이렇게 강하게 안 막았는데 최근에는 대표님 이거 여기 사업자의 매출 없으면 저 소개시켜 주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법인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길래 와 이거 개인들이 점점 투자하기 어려워지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강남 반포 아파트 쪽이 입주량이 폭발이죠. 근데 역전세가 난다고 바로 매도하시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언젠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 지산도 당연히 똑같고요. 이유는 지을 땅이 없고 공사를 시작해도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오르기 때문에 분양가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익산업센터도 똑같은 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임차가 맞춰지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임차에 대해서는 선대응이라고 하죠. 이제 지산이 분양이 되면은 분양되고 잔금 치르고 임차를 맞추시는 분이 있고 분양 전부터 수백 군데 내놓고 잔금 치른 동시에 임차를 맞추시는 분도 있고 당연히 수백 군데 내놓고 임차 맞출 때는 조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로 월세를 생각했는데 70에도 이런 분들을 맞춥니다. 근데 이게 손해냐? 어떻게 보면 손해가 아닌 게 이분들은 빨리 맞춰서 관리비 안 내시고 이자를 내가 더 내지만 그래도 한두 달 공시를 생각하면은 이게 더 본인들은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분양되는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다. 완공되고 나서 잔금 치르고 임차를 맞춰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완공되기 전부터 주변의 부동산을 돌아다니시면서 임차를 준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저도 한 군데 공시를 제 거 아닙니다. 근데 맞추게 됐는데 100만 원이 목표 금액이었는데 이제 중개사분이 문의하셨죠. 90만 원에 렌트프리 한 달을 줘라. 이제 제가 물론 제 건 아니지만 저희 어떤 회원분 중에 요청하신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이거는 그럼 이자가 110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마음은 들었지만 중개사분께서도 중개사분의 목표는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매수자의 의도와 매도자의 의도, 그러니까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도를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봐야 되는데 저한테까지 이렇게 연락을 주실 정도면은 이미 이 가격은 무너졌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가격을 유지했다가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겠죠. 그래서 동일 그 평수와 컨디션이 어떤지 물어봤고 90만 원도 문의가 뜨문뜨문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럼 그렇게 하시죠. 다만 렌트프리는 2주만 줄여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중개사들의 목적은 중개 수수료를 받는 거다. 근데 지금 매수인 임차인들이 우위에 있다 보니까 임차인 편을 들 수밖에 없는데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면 1년 전에는 임대인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지금 와서 임차인들이 우위에 있는데 임대인 편을 들어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뭐 이건 적절한 예시인지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친일파였던 한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이 죽을 때 자손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친일이 아니고 친미를 해라. 미국을 더 따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에 맞춰서 뭐 바꿔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30평대 물건을 가진 분이 100명이 넘는데 누구에게 먼저 연락을 드리지? 매수자 한 명 딱 임차인이 떴다라고 하면은 리스트업이 쭉 돼 있습니다. 중개사분들한테는. 그리고 특수 조건이 아니라면은 소통이 잘 돼. 예를 들면 1층만 찾는다. 나는 코너에 정원부만 찾는다라는 분이 아니면은 소통이 잘 될 임대인 플러스 복비 잘 줄 것 같은 임대인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얼굴 더 보고 커피 쿠폰이라도 보내준 임대인이 딱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실천을 꼭 하십시오. 지금 임차가 안 맞춰진다고 연락을 안 돌리거나 한번 갔던 데는 날 기억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안 간다 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가서 차라도 한번 마시고 오시고 짜장면을 한 그릇 사갖고 가시면은 굉장히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웬만해선 중개사분들하고 차를 마시거나 식사 안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얼마 전에 완공이 이제 곧 될 지산에 대해서 많은 분이 또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근처 부동산 몇 군데 가보셨냐라고 했더니 완공도 안 했는데 먼저 가냐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구나. 완공이 안 돼도 주변 부동산에서 이미 임차를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재건축 수요가 있으면 부동산이 수십 개가 들어오듯이 지산도 완공이 된다고 하면은 개업 중개사가 한 5명에서 10명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독점이냐 아니면 내가 주변에 오픈할 수 있냐를 보고 시작을 하죠. 어떤 분은 그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제가 파티룸으로 꾸며보는 건 어떠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임차인이 어차피 안 맞춰지는 층수에 안 맞춰지는 형태입니다. 지금 지산은. 그래서 한번 꾸며보셔라 라고 했더니 이런 형태의 지산이죠. 네,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있고 층고가 높고 오픈형 천장입니다. 에어컨도 2대나 달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바닥을 손수 깔았어요. 사서. 그리고 나무도 저렴하지만 이걸 놓은 거죠. 그리고 텐트도 났죠. 이건 딱 좋죠. 딱 좋죠. 애들 놀기 딱 좋죠. 예, 이런 거는 너무 좋죠. 예. 주말에 아빠가 애들하고 갈 데가 없어요. 뭐 산에 한번 가겠죠. 근데 산에 갔다가 위험하니까 계속 봐야 되고 뭐 따라다녀야 되고 귀찮잖아요. 힘들고. 그럴 때는 여기다 애들을 놓고 장난감을 갖고 오게 하고 아니면 친구들 놀러 오게 해서 놀기 딱 좋습니다. 정말로 추천드리는 공간이고요. 그랬더니 너무 잘 꾸며 놓으셔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셀프 인테리어로 하셔서 운영하시다가 나중에 공놀이도 하고 완성이 되면은 임차인이 어느 정도 차기 시작하면은 임차 주고 나가면 되죠.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상이든 주택이든 부동산이든 부동산 투자란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 때도 임차 맞출 때도 매수할 때도 한 수 한 수 신중히 둬야 됩니다. 고3이 수능 준비하듯이 취업 준비하듯이 결혼 준비하듯이 노년 준비하듯이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고3 취업 회사 일은 정말로 신중하게 하지만 내 전 재산이 들어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신중해야 되는 몇 억짜리 부동산을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일들을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약간의 앞뒤가 바뀌는 상황을 많이 연출해 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부동산을 내가 투자했으면 매일 거기 가서 출근하죠. 직장도 월급 1,0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매일 출근하잖아요. 당연히 뭐 1,00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근데 부동산은 몇 억짜리 투자하셨는데 매일 거기를 안 가신다. 임차가 안 맞춰졌는데 걱정이 되시는데 기도만 한다. 이게 말이 되진 않죠. 그래서 항상 같이 고민하시고 찾아가 보시고 주변에서 답을 찾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무조건 잔금을 전 치르시고 월세를 받고 임차를 맞출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돌리셔야 됩니다. 엑셀이든 주변 부동산이든 비슷한 사례든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신다면은 공사비가 오르고 토지대가 오르면서 금리 인하가 되면은 굉장히 좋은 시뮬레이션이 나올 겁니다. 제가 아파트 투자를 여러 번 했었는데 아파트 투자할 때 저는 상승장을 본 게 아니고요. 하락장일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월세 투자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역전세가 나는 게 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지산 투자도 전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팔지 말고 기다리셔라. 곧 그게 크게 웃을 날이 곧 오실 거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올려드렸더니 댓글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뭐 긍정적인 의견 또 추가적인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토이님께서는 좋은 물건은 홀딩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자 때문에 스트레스는 있지만 버틸 수 있으면 차익 실현으로 기대에 부응할 거다라고 하셨고요. 이글루님도 좋은 어떤 지산을 갖고 계시고요. 아파트 어렵네님께서는 귀한 글이다. 입점이 가능하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거 고민할 때가 아니죠. 지금 내 돈이 나가게 생겼는데 러송님은 좋은 글을 잘 읽었다라고 하셨고 자산기술님은 인사이트 글 잘 읽었다.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 다시는 구매한 가격으로 살 수 없다. 근데 또 어떤 분이 이럽니다. 아니 지금 계약금 포기물건 수두룩하지 않냐? 지금 못 삽니다. 그때 못 사셨던 분들은 지금도 정말 못 사요. 예. 그리고 시장이 틀리고 내가 맞는 경우에 가장 많은 돈을 번다고 한다라고 하죠. 예. 부왕부왕님께서는 글을 주변에 보내드렸더니 좋다라고 하시고 뚝배기 조아님은 이런 글은 여러 번 읽으셔야 된다라고 하셨고 윤모부장님께서도 여러 사례를 함께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했고 사비나님도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 뵌 분인데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후회하는 건 지산을 전매하셨다라는 거죠. 또 굉장히 좋은 지역을 전매하셨는데 피를 몇천 받고 전매하셨을 텐데 조금 후회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잘했다 싶은 건 힘들어도 등기하고 임대 놓았을 때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서울 사무실에 선물이 도착했네요. 네. 인더건 디아우트님께서는 좋은 글 감사하다. 에너자이저님께서는 H은행에서 지산대출 안 해주는데 연장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연장은 해줍니다. 다만 신규 대출을 어렵게 해주는 거고요. 웨이님께서 영등포 KLK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영님께서도 여러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주식 투자의 고수분으로 알고 있는데 빠르게 등기치고 빠르게 인테리어하고 움직이고 계시다. 역시 한 영역에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다른 영역 가서도 동일하게 좋은 결과를 내시는 것 같고요. 구리 T주 핫바는 정답은 현장에 있다. 드라이브인이 제조도 키즈룸으로도 임대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예시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스튜디오, 창고, 그다음에 뭐 쉐어하우스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네. 키즈룸이나 저런 건 주변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칼럼 지익사업센터 보유의 이유에 대해서 적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은 글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듣는 글들에 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